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백신 말은 많지만 꾸준히 지금 접종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경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인플레 먹구름이라고 하기보다는 뭉게구름이 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인플레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진단들이 많습니다. 무디스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강력한 경기 회복세가 있는데, 이럴 때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가 아닌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뛰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제기가 된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은 몇 년쯤 더 걸릴 거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더 부담스러운 위험은 급등하는 자산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에 주식, 채권, 주택, 원자재, 심지어는 가상화폐까지 지금 가격이 크게 뛴다 했고, 이렇게 지나치게 이들 가치가 높아지면요, 경제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주요 조정하고 가치 급락 요소에 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를 했습니다. 마켓워치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1.3%까지 갔었죠.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물론 조금 주춤해졌습니다만은 어느 레벨까지 가느냐보다도 상승하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컨센서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스 미켈센 글로벌 리서치 크레딧물 전략가도요,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증시가 주춤하는 거다. 그리고 브라운 자문, 톰 그래프, 포트폴리오 매니저 얘기는 기본적인 국채 금리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이 경제 전망이 탄탄하다는 것을 서서히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봤고요. 24 자산운용의 마크 홀먼 CEO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건전한 어떤 요소다. 다만 이제 장래에 균형 잡힌 표지선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연준 지도부도 지금 인플레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시사를 합니다. 지금 2월 17일에 올해 첫 FOMC 1월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그 여제도 경기는 우리 장기 목표하고 멀고 목표 달성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주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런 분석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파월 의장, 옐런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 1970년대 같은 그런 강한 인플레 촉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지난 10년간 인플레가 계속 연준 목표치를 밑돌았고, 그래서 경기 과열 위험이 크게 낮아진 걸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옐렌 재무장관도 이달 초에 CNN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나 지금은 팬데믹이란 엄청난 도전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앞으로 몇 달 정도는 물가가 갑자기 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돼도 단기 상황이고, 파월 의장은 물가 반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물론 인플레 역학이 변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매우 빠르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걱정을 말라는 얘기입니다. 연방준비은행장들도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장은요, 현재 인플레 지표가 여전히 낮다.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물가가 올라도 연준 목표치 2%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경기 회복 자신감을 반영하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도요, 인플레 관점에서는 걱정되는 것은 하락이지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인플레는 현재로서는 생각할 위험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가 정작 닥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발언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행장도 그 CNBC하고 회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과도하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그렇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주목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의 가장 큰 부분은 대형 기술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 자산 거품으로는 보지 않지만 이거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기가 볼 때는 월가 판단은 미국이 재정 통화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월가는 본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금 그 일부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그런 그 밸류 얘기를 그 했는데요.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에 조금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CNBC에 출연을 했는데요. 연준의 그 완화 기조를 고려할 때 주식 밸류가 높아진 거는 나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일부 섹터의 과도한 밸류에는 그 투자자들이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옐런 그 장관 발언을 그대로 코트를 하면요. 조금 말을 꼬아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매우 낮은 금리 환경에 있다. 밸류가 매우 높지만 매우 낮은 금리 하고 주가가 수익을 반영하는 세계에서 타이트한 멀티플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저금리 와중에 기술 종목의 그 밸류가 높아졌다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최근 금리가 뛰니까 일부 그 대형 기술 종목에 대한 그 우려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서 옐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섹터가 있다. 어떤 섹터?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예상대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인플레 뭉개구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자우전 이전보다는 인플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고 조금씩 걱정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인플레를 미리 예상을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그 권고도 조금 있습니다. 그 영국 투자 회사인데요. 러퍼의 그 스티브 러셀 매니저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스펙 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통한 그 IPO 열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자금이 넘쳐나고 그래서 시장 곳곳에 투기 거품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경고 신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하고 게임스톱 광풍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을 했고요. 러셀은 그렇지만 종목 간의 차이는 있다. 그 소매업, 에너지, 금융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대형 기술주하고 밸류가 높은 모멘텀 종목은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러셀은 또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뛰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유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죠. 그리고 금속, 농산물, 그다음에 운임, 해운료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죠. 이게 이제 인플레를 부추기는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이게 겹쳐서 거품 붕괴가 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또 그 물가가 상승해도 중앙은행들이 당장 정책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로금리 기조는 그 강조하는 대로 계속 상당 기간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물가하고 금리 연계가 약화되는 것을 잘 고려를 해서 주식 가치를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물가 연동체, 금 투자 같은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삭소뱅크의 그 피터 간리 주식 전략 헤드도 CNBC하고 회견을 하면서 원자재하고 금융주에 투자를 하면은 지금 같은 리플레이션 환경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플레 우려 속에서는 그 금하고 물가채 그리고 에너지 종목이 통상적으로 추천되지만 증시에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플레이션 이게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원자재 종목 익스포저를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농기구 회사죠. 그 디어하고 엑소모빌, 리오틴토, 그다음 바스프 같은 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행하고 보험 종목도 추천을 하면서 그 이후로 채권 수익률 곡선이 계속 가팔라질 거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인플레 가중 신호가 전보다는 많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주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그 전망을 한 게 있는데요. 밸런스 2월 14일자에 전망을 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 안에 많게는 한 40bp 정도 더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가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장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런 금리 상승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 유럽하고 신흥국 증시에는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기는 글로벌 주식에는 과매입 기조를 취하고 미국 주식에는 중립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전망인데요.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최악 시나리오 3개를 또 지적을 했고요. 시티그룹은 미국 증시가 한 10% 빠질 거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합당한 하락이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조금 좀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월가 이런 말이 있죠. 증시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아주 그 요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그 마이클 윌슨 미국 주식 전략가가 낸 보고서인데요. 지금 주가 지수가 대부분의 좋은 그 소재를 다 반영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해 S&P 고점을 3,900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3,900 얼마가 나왔죠? 3,913, 한 14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없다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윌슨은 차입이 지금 넘치면서 시장 전반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와중에 헤지펀드 리스크 선호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요, 시장이 내성이 약하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제프리스는 그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린 그 최악 시나리오 3개를 얘기를 하면서 3가지 조건인데 첫째가 금리 급등, 그 다음에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티그룹의 그 토비아스 랩코비치 미국 주식 담당 수석 투자 전략가 2월 17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장기적인 국채 금리 상승하고 인플레 우려를 이제 지적하면서 미국 증시가 10%가량 밀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합당한 하락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서 자기는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 견해를 갖는 게 한실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 기술주 부문에 대한 그런 그 지적도 나왔는데요. 특히 금리 상승이 미래의 그 현금 흐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대형 기술주한테는 하방 압력을 강한다. 그래서 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하면 주요 지수에서 대형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파이퍼 샌들러의 드미트리 앨리스 분석가는요, 역사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금리가 최근 주식 랠리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이 증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는 이제 계속 낙관론을 유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그 데이비드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가 얘기인데요. 미국 증시가 더 뛸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올 연말 목표치를 4,3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수준보다 한 10% 정도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틴은 미국의 그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바이든의 그 재정 부양 같은 것이 추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S&P 지수 종목의 그 지난 4분기 수익이
한 해 전보다 2% 늘었는데 애초에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한 11%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던데 그게 이렇게 달라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해 S&P 그 종목 지수 그 주당 수익 예상치를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의 재정 투입이 다음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월 16일에 이달 글로벌 투자자 조사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역시 증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 대상의 그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3.8%로 2013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식하고 상품에 대한 투자는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거 관련해서 니온 계좌에는요, 투자자 다수가 고가를 경계하면서도 사야 할 이유를 찾는 분위기다. 그래서 잉여자금이라든가 저금리 탓에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분위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월가 판단이 엇갈리지만 저는 아직도 강세론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그동안의 강세론 일색 분위기에서는 조금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위험 경계를 조금 강화를 하라는 충고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까 인플레 뭉게구름 말씀드렸는데 이게 먹구름으로 변할지 어떨지를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